Hello everyone. How about this movie? A worldwide movie podcast. Three cool guys living in Dobong District, Seoul City, South Korea. Now enjoy a movie talk. 차도남의 영어 어때?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스타벅스도 개봉관도 한 곳도 없는 그런 도봉구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시즌 2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음이 좀 나아졌나요? 예전보다? 시즌 1보다? 네, 뭐 네. 그러시던지. 죄송합니다. 이게 또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 좀 해주시죠. 우리 소금사망님서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난 1회 방송한 거 잘 들었고요. 네. 굉장히 거만하더라고요. 오만 방잠이 극치를 달고 있어서 겸손하게 앞으로, 겸손 모드로. 네, 겸손 모드로 이제 가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안티팬이 늘어날 것 같아. 아니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인터넷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제 얘기를 해도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매력이세요. 이거 가시죠. 그렇죠. 일단 뭐 네. 페이스북도 없고 진정한 자도남이야. 카카오톡도 안 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겸손하게, 청취자분들이 예. 차도남 네.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차가운 도시 남자 아니고 네. 차가운 도봉구 사는 남자죠. 네, 정말 이제 추워졌어요 이 동네. 네네네.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공식적인 기록이 영하 3도였대요 방학동이.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서울은 영하 1도인데 그렇죠. 방학동은 영하 3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야말로 겨울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네. 그래서 차가운 도봉구 맞다니까요. 네, 차가운 서울 도봉구. 중심보다 약 1에서 2도 정도 그럼요. 늘 낮아요. 네. 저희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정한 차도남의 계절이 돌아오지 그렇죠. 않았나. 네. 그래서 차가운 도봉구 사는 남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소금 사먹이 다시 말씀하시다 끊어졌는데 아니 뭐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냥 중간에 얘기 짜나먹지 말았어요. 네, 또. 평온하게 사셨다. 그냥 네. 뭐 알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러면 저 아도니스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네. 제가 그 신문 배달원으로서 네, 주제넘게 여기저기 네, 마을 신문, 팟캐스트, 뭐 네. 영상 네.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지난주에 무려 강의가 7개였더라고요. 6개가 아니고 6개인 줄 알았더니 그러고서 심지어 하루에 3탕 정말 이야 똑같은 얘기를 관악구, 성남에 2곳 이렇게 이어서 나 같으면 죽어버렸을 거야. 했더니 바로 잠오대요. 집에 그렇죠. 오니까. 예. 네. 그렇죠. 운전을 한 120km 한 것 같아요. 예. 강의료 받아서 그냥 기름값 다 쓰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영상 편집하느라 하나 또 이제 밤새고. 네. 영상 편집은 늘 우리의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시 네. 이혜경 네. 명예부시장님 또 깨알 같은 자랑. 그렇죠. 예, 다녀가셨습니다. 마을 미디어 사업이 네. 서울시가 지원하는 마을 미디어 사업이 네. 여러 곳에서 음. 요 제작 지원 사업은 한 19개, 20여 곳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네. 우수 사례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좀 다녀가시겠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저녁을 거르고 아. 부시장님 식사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거르고 지금 여기 현재. 원래 방송은 네. 또 이렇게 굶어가면서 하는 방송이 또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네네, 네, 지금 또 저희가 여기 또 미디액트에서 그렇죠. 또 저희 촬영 나오셨어요. 네,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네. 촬영 또 나오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방송인데 그렇죠. 그냥 낯짝을 까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부로 다 이제 신비주의 끝나는 거고. 저는 아주 철저히 숨겼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카메라가 정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어제는 삼김시대인가? 네. 거기 MBC 2580 취재 오다더니 뭐 소식이 없어 거기는. 그죠? 거기는 뭐 날아간 것 같고요. 네. 나가리죠, 나가리.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희 비장의 무기 또 저희 차도남의 뭐 거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계시는 그렇죠. 네, 흔들림 없는 고정 게스트. 우리 가장 내용 있고 가장 겸손한. 그렇죠. 네. 우리 또 남원민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안녕하세요. 남원민입니다. 네. 예, 지난 방송 출연 이후에 네. 우리 우디 앨런과 김기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일주일 내내 그 두 사람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네. 진정한 방송인이야.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뭘 또 이렇게 핀트까지 였어 지난번에는 써오더니. 예, 지난번에 네. 아주
이렇게 중구난방 적어왔는데 대기 도움이 별로 안 뭐라고 돼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왔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딱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가 되게 방송이 부담스러워져요. 저는 늘 준비 안 하고 이렇게 허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우, 네. 표까지 준비하고 오셨어요. 아 그렇죠. 예. 표요? 분석을 네네. 장난이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예. 이거 뭐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는 조용히 좀 금붕어처럼 과연 들어야 되지 않을까. 과연 아이 참 그러시네요. 뭐 저희 시즌 2의 고정 게스트로 되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고정 나도 게스트. 그냥 이게 이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그냥 즐기자 와서 재밌게 놀다 가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내지 않았고요. 소문 내셔야지. 예. 그 첫 회 방송보다는 조금 반응이 조금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큰둥? 시큰둥.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시큰둥하시구나. 또 새로운 분들한테 알리면 돼요 그러면. 그럼요. 네. 네. 또 방송인으로 명함파하고 다니시면서 예. 영화 쪽에 일을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상담은 아도니스님하고 상담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뭐 방송인 명함 파는 거라든지 아 그렇죠. 예. 뭐 그런 세계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일단 잘 명함 알려주- 먼저. 그렇죠, 그렇죠. 명함을 5종에서 6종으로 어떻게 늘리는지 제가 친절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실속 없는 명함. 명함 많은 사람이 사기꾼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요새 사기 많이 치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네. 네, 저는 락피디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좀 쉬었어요 이번에. 아 그러셨군요. 네, 좀 쉬고 네. 제가 블루레이 드라이브를 샀거든요. 블루레이 드라이브가 뭔지 아세요? 블루레이 드라이브요? 네. 좋은 거예요. 잘 블루레이 모르겠습니다. 플레이가 아니고 블루레이 플레이어는 왜 그 가전 옛날 비디오 그 레코더처럼 비디오 플레이어처럼 이렇게 가전으로 되어 있는 거고 블루레이 드라이브는 그 외장 CD롬 같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끼면 노트북에서나 컴퓨터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샀어요. 그러시군요. 네,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프로메테우스 우리 지난번에 예, 한번 슬쩍 그쵸, 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외계인 네네. 거, 에이리언 프리퀄이라는 영화 네네. 그걸 봤는데 내가 그걸 진짜 이 영화는 이거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영화가 잘 만든 게 아니고 영화도 재밌어요 그거. 영화보다 네. 블루레이 드라이브로 보니까 화질이 그래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돈을 좀 모아서 네. 블루레이를 좀 사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 좀 이게 들었습니다. 화질 차인가요? 블루레이 화질하고 DVD 음향도 음향하고, 그리고 음향하고. 그 3D도 지원이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뭘 좀 어떻게 조작을 좀 더 하면 제가 지금 안경이 없어서 안 해봤는데 3D로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의 또 새로운 영화 감상에 네네. 새로운 세계에 한번 접한 느낌이어서 새로운 세계에 또 들어가셨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새롭게 한번 영화를 감상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면 구비해요? 그거 삼성 거하고 LG 거 하고 있는데요. 네. 삼성 거가 좀 싸요. 10만 원대. 10만 원대. 둘 다 10만 원대예요. 얼마 안 되네요. 네. 뭐 선생님 뭐 강의 잠깐 뛰면 그렇죠. 네. 네.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강의 한번 하시고 그거 산 네네네. 다음에 블루레이가 비싸. 블루레이 블루레이 그 디스크가 DVD. 네. 디스크가 한 3, 4만 원대. 그래요? 네. 그거 사서 보라는 거죠? 사서 봐야죠. 그럼 뭐 어떻게 그거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제가. 네. 유지비가 안 되는 아무리 거예요? 고소득자지만 그래서 이렇게. 근데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블루레이로 봐야 되는 영화들이 있고요. 뭐 드라마 아닌 것도 장르나 있고. 이런 것들은 굳이 블루레이를 볼 필요는 없고요. 뭐 최근에 그 뭐죠? 그 오겐키 데스까 그 4월 아닌데 그게 무슨 제목이 뭐죠? 갑자기 네? 까먹었네. 오겐키 데스까 하는 영화 그렇죠. 뭐죠? 러브레터. 러브레터. 네. 러브레터가 앞에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것도 못 알아먹었네. 또. 러브레터가 블루레이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 영화를 블루레이로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 그냥 물론 이제 그 설원이 좀 선명하게 그다음에 음향이 좀 좋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런 거는 그냥 DVD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뭐 매트릭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블루레이로 보면 그러니까 DVD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네. 거기서 보여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김기덕의 섬 봤을 때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네네. 블루레이는 어두운 장면도 이제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 좀 그런 게 네. 그래서 그렇구나. 블루레이를 볼 영화가 있고요. 네. 안 볼 또 되는 영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우리는 블루레이로 보지 않아도 되는 영화를 지난번에 이어서 뭐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나온 대작 영화 같은 경우는 블루레이로 그렇죠. 한번 봐줘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질러보면 그렇죠. 또 다른 영화 감상의 세계로. 그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감상회를 한다. 네. 그러면 블루레이로 한번 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큰 화면으로 한번. 부시장님이 또 공개 방송 안 하냐고 차도남의 이 영화 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 방송 이런 거 할 때 또 그걸로 틀어드리면 우리 전 신비주의 해야 되는데. 우리 누가 하란다고 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닥치고 있겠습니다.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뭐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죠. 대단히 제가 권력 아니 수능적이에요. 원래 시작해줄 시간을 지났는데 시작해줄 시간을 지났는데 외부 인사가 왔다고 해서 시간을 어기는 걸 보면서 좀 분노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분노 게이지가 좀 올라가 있어서 말이 자꾸 삐뚤어 나가네. 네네네. 네. 어쨌든 맞아. 녹음 시간도 좀 늦춰졌지.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피곤한데 월요일인데. 네네네. 네, 그래서 다른 방송 편집하는 것보다 이 방송 편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편집점이 없어 너무 많이 떠들어. 그렇죠. 네.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네. 자를 틈이 없는 거지. 그렇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영화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슬로우로 토크에서 2시간 반 갔던 거를 그렇죠. 1시간여 만에 끝내려면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여 분 지난 것 같은데. 11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너무 쉴 새 없이 떠들어서.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날려먹은 방송을 다시 하게 생겼는데 네네. 그래도 뭐 제가 지난번과 큰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섬은 안 보고 왔잖아요. 예. 오늘 할 영화는 제가 보고 왔어요. 그러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꾸도 제대로 리액션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으니까. 그렇죠. 섬도 봤어요. 그러세요? 네, 섬도 봤는데 역시나 섬은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섬 안 맞고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김미덕 감독을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될 텐데 좀 걱정이 살짝 되고 있습니다. 잘근잘근 고문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소금사막님이 또 골라오신 그 전에 우리 선물 책 선물 선물 댓글 달아주신 분께 네네 선물 저희가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네네. 그 선물을 저희가 해서 댓글을 홈페이지에 달아주셨어요. 도봉엔 홈페이지. 도봉엔 블로그에 네네 도봉엔 블로그에 달아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분께 책 선물을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 이라는 책을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이 닿아서 저희가 주소로 책을 보내드리기로 했고요. 앞으로 또 제가 책 들어오는 대로 걸게요. 지금 또 한두 권 정도가 더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네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까먹었어요 그 책 이름을.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책 검색해서 그 책에 저한테 있는 책이 뭔지 그래서 그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팟캐스트 감상평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구본영의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봉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 도봉엔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은 이런 내용이 달렸죠. 사오정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인데 김기덕 영화를 어떻게 다시 보게 됐다.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김기덕 좀 이렇게 영화를 계속 보시는 분이신가 영화 싫어하시는 분인가 보다. 김기덕 영화를. 그런가? 저는 그 댓글 못 봐가지고.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전 페이스북에 달아주신 줄 알았는데. 아니 도봉엔 블로그에 달아주셨는데. 그래요? 그리고 국정원 건 등 이렇게 어수선한 이 시국에 차도남의 이 영화 덕분에 웃을 수 있어서 좋아요. 뭐 이런 내용을. 댓글 내용은 없네요. 네. 댓글 단 분이 누구신지 책을 선물을 받게 됐다는 점이 참 흐뭇하네요. 네. 본인이 흐뭇하세요. 흐뭇합니다. 네. 어쨌든 사오정 분은 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또 책 드릴 테니까 한 분이 뭐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너무 많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한 회당 한 회당 한 권씩. 일단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루레이, DVD 이런 거 보고 난 것 드리고 이러면 안 되나? 그거 너무 비싸다 그랬나? 비싼 게 아니라 블루레이를 보려면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블루레이 플레이가 있으신 분은 뭐 나 블루레이를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고민 좀 해보고 네네 본거는 드릴 수 있도록. 좀 못해요. 아 그래요? 좀 못합니다. 또 본걸 드리면 요건 안 되고 헛공약이었습니다. 네. 새 걸 드려야죠. 네네네. 네, 오늘 영화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네. 예. 오늘 영화는 그 우디 앨런의 그 애니홀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그 애니홀을 얘기하기 전에 우디 앨런에 대해서 잠깐만 초기 애니홀 찍기 전까지 네. 우디 앨런의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네.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에 애니홀 본 내용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네. 되게 성실한 감독, 매년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감독인데 이 사람의 원래 본명은 앨런 스튜어트 코니스버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태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화를 보면 주로 뭐 나치에 대한 어떤 증오, 네. 그 유태계의 어떤 그런 자부심 같은 것들이 영화 곳곳에서 녹아 나오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제 초반에는 이 사람이 유태계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뭐 사회주의 비판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유태계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을 영화 속에서 간간히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 그 양반이. 유태계. 유태계. 네, 미국인. 네. 유태계 미국인. 네. 네. 그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자기 필명이에요. 16살 때 이제 그 코미디 그 잡지나 신문에다 코미디를 연재했는데 네. 그때 자기 본명을 쓰면 친구들이 놀릴까봐 그 순간적으로 생각난 이름 우디 앨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우디 앨런 이름을 계속 썼고 17세에는 부모의 소득을 초과하는 고소득 그렇죠. 고등학생인 거죠. 고소득 고등학생. 글로만. 그렇죠. 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디 앨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라고 하는 그 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네. 우디 앨런이 그렇게 썼던 그런 그 코미딕물이 그 어떤 뭐 신문 사설이나 뭐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그걸 기반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스탠딩 코미디언으로서의 역할들을 했고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냈고 초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스탠딩 코미디언으로서 성공을 하다가 고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제작자로부터 영화를 각본을 써줄 것을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고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각본을 썼는데 뭐 제작자들의 어떤 그 무분별한 어떤 수정 네. 그다음에 편집 이런 것들에서 영화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된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하겠다 앞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초기적인 이제 돈을 갖고 튀어라. 그다음 바나나 공화국 뭐 요런 영화들 슬리퍼 이런 영화들이 있고 요 내용들은 주로 이제 그 사람이 스탠딩 코미디언이었기 때문에 네. 슬랩스틱 코미디 장르의 어떤 영화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초기에 그런 자기 코믹 요소를 배제하고 만든 최초의 영화가 이제 애니홀이에요. 그래서 우디 앨런을 얘기하면 애니홀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애니홀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전환기적인 작품이라고. 그렇죠. 전환기적인 작품. 애니홀도 웃기던데. 하지만 이제 초기 작품들은 거의 이제 예전에 뭐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슬랩스틱 코미디가 우디 앨런이. 네, 그렇죠. 그런 장르의 영화였다면 그 나름대로 웃음기를 뺐다라고 해요. 코미적 요소를 뺀 영화가 이제 애니홀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애니홀도 보면 간간히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웃긴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디 앨런의 영화들은 보면 틀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고정된 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다 보면 뭐 갑자기 관객하고 얘기도 하고 네. 뭐 전설적인 카메오 씬이라고 하는 뭐 갑자기 마샬 맥루한을 이제 데리고 나온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틀 없는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나오게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우디 앨런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기의 모습들을 영화에 많이 투영을 시키거든요. 네.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뭐 이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영화를 보면 뭔가 그 히스테리컬한 모습들이 네. 있어요. 네. 괜히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런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이 영화 애니홀에서도 자기의 초기의 어떤 그 스탠딩 코미디언으로서의 모습들이
그대로 투영되면서 그런 내용들을 쭉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니홀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얘기하자면 네. 뭐 길게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애니홀과 앨런 싱어, 네. 엘비 싱어죠. 엘비 싱어가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아쉬워하고 이 과정을 그냥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스토리를 소개해 볼까 했는데 소개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디 앨런 영화들은요. 그 어떤 장면과 대화 속에서 진지함이나 어떤 곱씹어볼 내용이 있는 것이지 스토리가 그렇게 막 훌륭하거나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토리는 그냥 그거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다시 지겨워지고 헤어지고 요 내용을 쭉 이어지는데 이 영화에서 한편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초반에 우디 앨런이 첫 화면에 나오면서 관객들에게 호소하죠. 자기의 고통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농담을 던져요. 처음에 농담을 던지는 게 한 휴양지에서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 정말 끔찍해. 다른 사람이 말했죠. 양도 적어. 설상가상이죠. 설상가상인데 지금 삶에 대한 내사 감정이 그래요. 그다음에 고독, 비참한 고통, 불행뿐이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애니홀과 헤어진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과 맨 뒤에 다시 농담 2가 있어요. 장면 끝날 무렵에 그 내용 농담 2가 정신과 의사에게 말했죠. 형이 미쳤어요.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해요. 의사가 말했죠. 형을 데려오지 그래? 그럼 계란을 못 낳잖아요. 남녀 관계는 이런 것 같아요. 비성적이고 광적이거나 부조리해요. 하지만 계속 사랑할 거예요. 우리에겐 계란이 필요하니까. 이 두 가지 농담이 맞물리면서 이 영화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농담 속에 애니홀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농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지를 영화를 보면서 제가 또 몰랐네요. 이거 좀 들으니까 뭐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네. 뭐 크게 기대는 안 했고요. 네. 제가 영화를 스토리 중심적으로 보긴 하는데 예. 그렇죠. 역시 예력이 떨어지네요. 아니 제가. 근데 네. 그 애니얼 영화는 보면 스토리가 사실 별로 중요한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아직도 이해가 그러니까 안 저는 되는 그거 거예요. 보면서 느낌이 딱 하정우 영화 같았다니까요. 하정우의 그 찌질함, 멋진 하루처럼. 그 멋진 하루도 별로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돈 받으러 돈 받으러 다니고 다니는 결국은 거지. 돈 준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수많은 대화 속에서 또 하정우의 그 찌질함 속에서 네네. 그게 있잖아요. 애니얼에서 보면 우디 앨런도 보면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찌질하게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하정우의 멋진 하루와 통하는 영화 아닌가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찌질함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저는 이제 정서가 안 와닿더라고. 네, 좀 맞아요. 하정우는 그러니까 와닿는데 하정우는 와닿죠. 하정우는 정서가 굉장히 커리안이고. 미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그렇죠. 예. 제가 뭐 신문 배달원입니다만 나름 그 영어 그쵸 영어 자막이 없는 영화도 때로는 이렇게 히어링이 되시는군요. 아니 어둠의 경로로 다운 받다 보니까 자막 빠진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박찬욱 감독의 니콜 키드만 나오는 거였죠. 스토커. 그거 그걸 이제 자막 없이 이렇게 그 정도는 이제 일하는데 이거는 너무 쉴 없이 떠드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놓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한글 자막으로 봤는데 뭐 이렇게 남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그런 느낌을 이제 들었는데 이 양반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지 자신의 찌질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순수함, 찌질함. 찌질함. 그렇군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멋있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근데 이 우디 앨런은 기본적으로 왜소하거나 외모가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뭐 전형적으로 좀 왜소하고 좀 그런 형태잖아요. 차도남하고는 거리가 멀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한 열등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떤 히스테리컬한 그런 것들도 자기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영화 속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애니홀 같은 경우에는 그 엘비 싱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직업이 스탠딩 코미디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탠딩 코미디언이 자기가 영화 만들기 전에 자기가 실제 직업으로 했던 물론 자기한테 맞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스탠딩 코미디언으로서 사는 게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막 너무 힘들어해서 그 매니저들이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독이면서 다독거리면서 이 사람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자기한테 맞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 우디 앨런의 모습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뭐 자기의 초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계속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코미디의 어떤 요소들을 보면 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강박증이나 고민, 두려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뭐 불평불만 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뭐 이렇게 표현해내는 식의 어떤 그런 그 캐릭터들이 네. 이 영화 애니얼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영화 속에서도 간간히 보여지죠. 근데 실제로 우디 앨런은 주연급의 배우는 아니잖아요. 네. 외모상으로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그래서 주연급의 배우는 아니지만 지영화니까 지가 주연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초본이 없는 일인 거. 네. 아니죠. 그럴 수 있죠. 주인공인데 뭐. 항상 지가 돈 내니까 뭐. 그럴 아니 수 근데 그, 마을 미디어의 주인공도 우리잖아요. 뭐,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네네. 그 우디 앨런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걸 갖고 돈 내고 볼까 이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게요. 저도. 제가 네. 애니올만 봤을 때는 네. 정말 호감이 안 갔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해도 안 됐고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음. 대사도 많았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편집이 과거와 현재 그 환상과 실제가 굉장히 뒤죽박죽 얽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세 맞아요. 번째 보고 나서야 네. 좀 파악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아하. 애니오를 3번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3번씩이나 보게 됐네요. 좀 느낌이 가장 달라지시나요? 너덜하신 분이네. 아니면- 애니홀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뭘 또 같이 봐야 되나? 아 물론 아, 이 시즌 2를 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우리 같이 갑시다. 아, 네. 아, 시즌 2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 애니얼 네네. 우디 앨런의 같이 봐야 영화 될 세계를 영화. 네. 같이 가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서 네. 우디 앨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너무 이렇게 초반에 사실 김기덕의 섬을 보면서 그 김기덕의 그 섬을 김덕을 보고 좋아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것만 보고 건박에 좋아하긴 반감이 김기덕을 더 판단할 커질 수는 수 있을 없잖아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 같은 네. 경우도 김기덕 영화를 그 수취인불명을 제일 처음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영화가 저는 정말 너무 강렬하게 좋았었거든요. 아, 되게 묵직한 그 메시지가 느껴져서 되게 좋아했는데 이 영화, 그러니까 우디 앨런의 첫 작품이라고 그 애니오를 봤는데 역시나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생각했던 그 기존의 선입견대로의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별로다 했는데 그 지난주에 그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영화 보고 그 다큐멘터리 그걸 보고 좀 이해를 더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골라본 영화가 맨하탄이었거든요. 네, 네. 맨하탄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맨하탄 재밌어요. 근데 그 맨하튼 여기서 우디 앨런의 애니얼 오늘 얘기하는 애니얼과는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네. 그 맨하튼이 그러니까 애니얼 만든 다음에 그게 이제 4개국 부문을 석권할 정도의 그 초반에 이제 애니얼을 만들 때 그 전에 슬랩스틱 코미디에서 그 웃음기를 뺀 네. 그 다른 모습의 영화였기 때문에 주위에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고 아카데미 4개 수상을 하면서 네. 갑자기 이제 성공을 거둔 거죠. 네. 그 다음 만든 게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에서 쫄딱 망했죠. 아. 쫄딱 망해가지고 역시 뭐 한 번 반짝이는 건가 보다. 뭐 미국 뭐에서는 그렇게 떴다가 다반사죠, 지는 것들이 그죠? 많기 네. 때문에 이제 아이돌 저렇게 그룹처럼. 지는 거구나라고 했는데 맨하튼에서 갑자기 또 호응을 받은 거죠. 아. 네, 그런데 그 우디 앨런은 맨하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그 그 영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를 안 틀 수만 있다면 자기가 모든 돈을 내서 새로운 영화를 찍어주고 싶다. 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정도로 맨하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원 미녀는 네. 어떻게 이해가 됐는데요? 우디 앨런이라는 감독이 사람이. 그 애니올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영화계 ADHD다. ADHD? 괜찮아요. 그렇죠. 그죠? 네. 딱이죠. ADHD 괜찮다고요. ADHD. 그 예. 좋아요 그거 ADHD. 영화 제목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문제다 좋다. 주의력 결핍 이거. 예, 이거. 과잉 행동 장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자기가 정신이 확실한 없대. 예. 근데 사실 물론 뭐 저도 우리 정신없는 때, 사람이지만 우리 어렸을 때 다 좋아하신 안 것 그랬나요? 같더라고. 다 그랬지 뭐. 근데 유독 그런 사람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첫 장면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네. 뽀뽀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장면들. 그리고 어렸을 적에 굉장히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톡톡 튀는 그런 아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 아이가 6살인가 7살 때 죽음이라고 하는 걸 처음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인생을 비꼬게 보고 허무주의, 막 근심 걱정 이런 걸로 빠지게 되면서 실제 그 모습이
영화 속에서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괴물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6살의 잠복기인데 네. 뽀뽀를 하면서 왜 나빠? 막 이렇게 항변하는 네,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아무튼 뭐 보통 양반은 아니시네요. 이 그러니까 양반이. 보면 그죠? 김기덕 영화에서도 네. 보면 김기덕이 자기 성격을 드러내고 네. 우디 앨런도 보면 자기 영화에서 자기 성격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감독이 똑같이 자기의 남들이 보면 단점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영화를 통해서 풀어낸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기덕의 영화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너무 자기 감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 감정이 와닿는 무게가 너무 강해. 펀치가. 저는 이 마을 방송을 통해서 저의 찌질함들을 저도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네. 지휘 반응은 어떤가요? 주위에서 짠하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해주시고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는 없고? 네? 그럴 줄 몰랐다는 얘기는 없고? 아니요 뭐 이렇게 한두 번 저를 만나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뭐 쟤 또 저 그래? 뭐 이런 반응인 거죠. 네. 그러시군요. 아까 전에 맨하튼 얘기하다가 네. 그 맨하튼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우디 앨런 이런 얘기했대요. 이게 내가 만든 이게 내 영화의 최대치라면 관객들에게 돈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하탄이 굉장히 호평받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디 앨런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좀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디 앨런이 그럼 이 애니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냥 사람들 사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난 사람이 영화로 이렇게 찌질하게 산다. 찌질하게 사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이 그렇게 찌질한 만들면서 거 같지도 않던데.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확 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장에서 처음에 그 애니올과 그렇죠. 만났을 때 애니올을 보고 서로 끌리고 네네. 뭐 이러면서 사랑에 급격하게 빠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서로 권태기를 갔잖아요. 네. 권태기를 가서 1차적으로 헤어졌다가 다시 그래도 이놈만한 사람이 없어 뭐 이래서 서로 같이 다시 만났다가 결국은 다시 헤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꼭 미국 또는 우리나라 이런 정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사람 살아가는 얘기들을 풀어내는데 그 장면마다 쏟아지는 대사의 양과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장면이 묘사하는 네. 내용들이 정신없거나 혹은 뭐 이런 거기서 저는 웃음을 찾는 거고 그 아도니스님이나 혹은 이제 남은 민현님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는 경우이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전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장면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기억이 특별히 잘 안 나는데 봐봐 정신없다니까. 그래도 재밌었다니까. 네. 재밌었고 그 사람이 웃기려고 하는 포인트에 전 웃었어요. 웃기려고 하는 그랬구나. 포인트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처음 만나서 발코니에서 술 마시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네. 말풍선 달고서 속마음 네, 그렇죠. 표현하는 거는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네. 네. 저는 그 장면도 재밌더라고요. 그 사랑 여자와 이제 애니얼과 사랑할 때 마리화나를 필리고 사랑하는 때 맞아. 여자가 그 침대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네, 영혼이 네. 멘탈이 분리된. 네, 그거 근데 진짜 그 장면도 웃기던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멘탈 붕괴를 처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장면들이 기존의 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디 앨런은 천재라고 하는 거죠. 처음 시도되는 거였으니까. 천재는 천재구나. 아니 그래서 남원 민요는 A4 용지 2장 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혹시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드리는 차원에서 하려고 그랬던 그래요? 거고요. 아니 예. 평소에 열심히 하시나 봐요. 게스트로서의 역할을 하세요. 게스트로서의 역할을. 저 이렇게 애니어를 보면서 저는 김기덕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인생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가치관이 되게 인생이 힘들다, 고통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이 양반도? 예, 네, 고통스러워해요. 맞아요. 예, 있어요. 그 유한하다는 점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유? 생명이 유한하다는 거. 그렇죠. 언젠가 자신이 죽을 죽는다는 거라는 거. 것에 대한 부조리함에 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애니올이 그러잖아요. 헤어지면서 당신은 뉴욕과 똑같아. 삶을 즐기는 능력이 없어. 섬에 갇힌 채 오로지 혼자서만 살아가지. 그랬더니 거기다가 세상은 괴로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나 혼자 즐기면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 멘트는 저도 기억이 난다. 예.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좀 삶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우디 앨런 같은 경우는 코미디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내고 그렇죠. 승화를 시켜가고 그다음에 김기덕은 있는 그대로 약간 극단적인 표현 방식을 고통을 그대로 화면에 쏟아낸다는 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역시 다르네요. 고정 게스트라 그죠? 이게 이제 고정 게스트가 그렇죠.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김기덕 감독 얘기 좀 전에 하셨지만 저 이번 주 중에 섬도 봤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섬도 봤지만 올드보이를 또 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올드보이를 봤는데 올드보이도 보면 되게 잔악하잖아요. 그죠. 네. 스토리도 파격적이고. 근데 박찬욱이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의 쓴맛 아니면 뭐 삶의 부조리 이거와 김기덕이 얘기하는 똑같은 이야기가 봤을 때 박찬욱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하여튼 좀 고급스럽다 그럴까 김기덕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그렇죠. 좀 들더라고요. 스토커도 그랬어. 네, 똑같이 그 뭐랄까 삶의 안 좋은 부분, 어두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또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걸 뭐 글로 쓰면 똑같을 텐데 김기덕은 그걸 갖고 날것으로 너 이거 먹어 막 입안에 쑤셔넣는 느낌이 있는 거고 박찬욱은 하나를 딱 먹어봤더니 엄청난 고통스러운 맛이 입안에서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박찬욱은 먹고 나서 제가 참아내는 건데 네. 김기덕은 내 입에다 막 쑤셔넣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쳐먹이는. 네, 그러니까 거부감이 빡 드는 거지. 그게 김기덕 매력이죠. 그게 이제 그런 스타일. 뭐 그걸 원시적인 매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거 어떻게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게 매력으로 다가오나? 저는 애니홀에서 공감이 갔던 장면은 그러니까 엘비 싱어하고 애니홀이 헤어졌다가 그렇죠? 비행기에서 뭐 서로 속내를 상어. 감추고 있다가 상어는 계속 헤엄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비행기를 타고 LA로 가죠. 그래서 다시 만나서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엘비 싱어가. 근데 그 찌질하게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좀 헤어진 여자에게 다시 또 이렇게 만나자, 결혼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런 참- 장면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럼- 반성적인 차원에서. 그럼 우디 앨런을 싫어할 네. 수가 없는데? 그 엘비 싱어가 결혼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뉴얼에게 결혼하자고까지 한 거는 진짜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이앤 키튼이 네. 그 여자 네, 주인공이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의 원래 성이 홀이에요. 아. 그리고 홀. 그 사람의 별명이 애니예요. 그래서 애니홀은 사실 다이앤 키튼의 영화예요. 다이언 키튼한테 바친 영화네. 바친 영화네. 그래서 실제로 당시만 해도 다이앤 키튼하고 우디 앨런하고 사귀었고 물론 결혼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깊은 관계와 이제 작업적으로도 이제 영화도 같이 한 8편 정도 같이 찍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같이 살고 이러면서 다이앤 키튼한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앤 키튼의 어떤 실제 모습도 많이 보여지고 둘 사이의 연애의 어떤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면서 만들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이 영화에서처럼 쉽게 이렇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고 우디 앨런처럼 이런 게 이제 저도 이제 좀 싫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나이가 공감이 들어서 잘- 그래? 그렇죠. 아예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예 안 만나는 건 아니고 이제 노력은 계속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의 찌질함을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우디 앨런 우디 앨런 영화를 다시 그럴게요, 보면서 그러시든지. 네. 우디 앨런은 왜 자신의 찌질함을 그렇게 드러내는지 모르겠어. 영화 속에서. 그 보면 그 다이언 키튼과 우디 앨런의 정사신에서 보면 우디 앨런 팬티를 보셨어요? 다이언 키튼은 굉장히 예쁜 속옷을 입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디 앨런은 옛날 그 당시에도 남자 팬티 다 비슷한 트렁크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정말 마치 축구 선수를 입고 다니는 그런 트렁크 같은 그렇죠, 예. 그런 걸 입고서는 자기가 근데 나오는 그 당시에 거예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네. 그런 트렁크 입은 분들 많았어요. 우리나라 남자 어른들 중에서. 사실 네네. 그 사람이 만약에 우디 앨런이 요즘 뭐 되게 유행하는 멋있는 팬티를 입었다고 달라질까요? 우선 그런 생각도 그것도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화 어디서 봤는데 우디 앨런이 흰색 삼각 팬티 입은 것 같은 걸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느낌은 비슷했어요. 그 사람 몸 자체가 그 너무 그 드러나는 몸이 아닌데 본인의 그 정사신을 계속 넣어 영화 속에서 보면. 그래도 권투도 했대요. 그래요? 네, 그 몸 권투도 가지고? 했고 운동도 많이 했던 것
없더라고요. 몸에 근육이란 전혀 없던데. 그러게요. 그래서 그 영화 그 뭐야 우디 앨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얘기에 보면 초기에 코미디언일 때 그 캥거루하고 권투하는 모습도 네. 이렇게 장면이 있어요. 진짜 캥거루인 거예요. 네, 그거? 네, 진짜 와 캥거루. 너무 신기했어요. 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옛날에 몸으로 먹고 살았구나. 우리 군의 남성용 팬티도 네. 목련이라는 상표를 쓰는 흰색 삼각 팬티 그거가 얼마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거기서 이제 푸른색 그 사각과 삼각 이렇게 바뀌면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아무리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지만 1960년대가 배경인가요? 77년, 거기서는 이제 뭐 그 77년 영화예요. 77년. 네. 그러면 뭐 팬티 수준이 뭐 그랬겠죠. 아니 제가 보기엔 본인이 스스로를 대사도 자기를 멋있게 포장하지 않고 네. 예. 굉장히 자기를 자기를 마치 제3자가 자기를 비우는 듯하게 자기를 그렇게 포장을 하는 느낌인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감독인데 우디 앨런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저 같은 우디 앨런이 있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근데 우디 앨런의 영화들을 보면 네. 그 자기가 영화를 찍는 거니까 자기를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머리 스타일을 뭐 한다고 해서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비록 왜소한 체구와 얼굴 형태는 어쩔 수 없지만 뭐 멋있게 촬영할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찌질한 모습만 아니어도 되는데. 근데 우디 앨런의 영화에 나오는 자기의 모습들은 마른 체구, 대머리, 그다음에 안경을 쓴 외모에다가 끊임없이 걱정에 막 시달려서 계속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거든요. 똑같은 그러니까 자기 캐릭터야. 삶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투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게 그런 심리 왜 하는지 이해가 돼요. 저는. 저는 그게 어떤 네. 면이냐면 순위 사건이 있었을 때 네. 뭐? 누구? 순위, 순이? 예, 와이프. 우디 앨런 부인 예, 우디 앨런 순이. 가장 가장 최근 최후의. 와이프. 서른 와이프. 35살 연하인가? 와. 뭐 그럴걸요? 내 이름을 써놨는데 어디 써놨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순이랑 결혼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부부 이별인가 그런 영화를 찍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집에서 우디 앨런의 카메라에 순이의 나체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영화의 이제 여자 주인공이었고 우디 앨런이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둘이 파경을 맞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영화를 완성해요 둘이. 음. 같이 얼굴 맞대면서 영화를 찍고 영화를 완성해내는데 그때 막 사회적으로 쏟아지는 비난이 엄청나게 이제 우디 앨런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었을 때 우디 앨런이 한 얘기가 영화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쿨한 나를 모습. 좋아해도 상관없고 나를 싫어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초연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이네. 색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영화 장르라고 하는 영화가 결정이 되면 그 장르에 맞춰서 사람이 모험하기가 힘들잖아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영화 방식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패턴을 취한다면 우디 앨런은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런 면들이 어찌 보면 좀 복잡하거나 정신없거나 이런 식으로 흐를 수는 있겠죠. 그 영화 속 장면 중에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고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고용주 앞에서 웃고 싶지 않은데 계속 웃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속마음이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나가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다른 장면에서는 있는 그대로 모습을 다 보이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싶지 않은 가면을 쓰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찌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네. 그러면서도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나의 진실한 모습, 진실한 내면을 봐줄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이지 않을까요? 기대. 나 그거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신문 배달을 하다가 결혼식장에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소개팅도 나가요. 물론 이제 역시 이렇게 애프터가 잘 안 이루어지지만 그럼 그 나의 이 신문 배달하는 모습 제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신문 배달하는 모습도 누군가는 이제 좋아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지.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표현하는 좀 거죠. 전에 제가 부부 이별인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부 일기입니다. 부부 일기. 부부 일기. 1992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당시에 이제 순이의 엄마가 미아 페로였고요. 그 부부 일기 찍을 때 이제 그 순이 사건이 터진 거죠. 네. 근데 자신은 저는 우디 앨런 영화에서 나오는 우디 앨런의 모습은 늘 똑같아요. 그럼 왜 자신이 그러니까 변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그런 변함없는 찌질함을 누군가는 계속 나를 진정으로 좋아해 줄 사람은
있을 거다 이런 그럼- 거를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좋아하든 네, 안 변하고 좋아하든 그 싶은 사람 건데 안 캐릭터가 거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계속 신문 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배달하는 거 내가 왜 바뀌어야 돼? 약간 이런. 그렇죠. 고통스러워. 저도 신문 배달이 대단히 고통스러워요. 그러지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한. 저는 공감이 이제서야 되네. 영화를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이해가 되네. 네. 무슨 왜 그 양반이 그랬는지 알겠네 이제. 그렇군요. 뭐 그렇다 치고요. 네네. 그러시던지. 네. 하여튼 근데 또 분석가 빨리 한 말씀하세요. 그 애니 가족하고 식사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애니 가족하고 식사하는 장면. 예. 거기에서 그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정이었는데 그 할머니는 자기를 랍비 유태인들을 싫어했죠. 그렇죠. 랍비 복장을 한 사람처럼 네, 한 그렇죠. 사람처럼 바라보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 큰 아들이 그 우디 앨런에게 상담을 하기를 자기는 운전을 하다가 예. 그 차선을 넘어서 상대 차량이 충돌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네.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이는 그 멀쩡해 그치. 보이는 가정도 이렇게 속으로는 부조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었고. 아 그래요? 예. 나는 그 양반이 왜 중간에 영화 중간에 왜 나오지? 나는 그렇게 그게 환상 장면인 거죠. 그 그게 환상 장면. 납비 같은 모습. 예. 그랬는데 이제 그 큰아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데려다주는 장면에서 우디 앨런 그 표정이 아 그렇죠. 되게 불안해. 우스꽝스럽게. 거기도 보면 식사 장면인가 보면 편집이 나오잖아요. 편집이 자기네 집하고 자기 애니네 집하고 점점 이렇게 동시 화면에 놓고서는 점점 넘어가는 그렇죠. 장면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영상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분이네요. 네, 굉장히 독특하게 그걸 잘 표현을 했고 그건 인정을 해야겠다. 네, 자기가 살아온 분위기와 애니가 살아온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아주 하나면에 극명하게 그렇죠. 보여준단 말이죠. 1970년대 이미 그거를 그런 생각했던 거 보면 분이니까. 또 대단하다는 느낌을 들고. 근데 저는 그 어쨌든 그 우디 앨런 영화를 보면 상황이 웃긴 것 같아요. 상황이 그 사람은 찌질한데 상황이 웃기고. 그렇죠. 예. 네. 그 사람 그 어렸을 때 보면 그 웃기게 연출을 했죠. 롤러코스터 밑에 집에 살면서 막 흔들리는 장면 있잖아요. 예. 하필 왜 집이 롤러코스터 밑에 집에 사냐고. 그렇죠. 근데 보면 상황이 되게 웃긴 거를 자기가 표현을 하고 그 웃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미쳤었는데 이 사람은 미치진 않았고 약간 강박증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희한하게 잘 살아간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양반은 이제 죽음이 자신이 되게 두려운데 자신이 이걸 극복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것에 대한 그 반작용이랄까 이런 걸로 자신이 계속 이렇게 찌질하고 뭔가 계속 불만족스럽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으나 뭐 지금 한 80 가까이 되셨다고요? 여든 넘었을걸요? 그래요? 여든 안 됐나? 그러니까 그거는 답이 없지. 예, 계속 찾고 싶다는 예. 얘기를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직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속 찌질해지면 찌질한 것을 보여주면서 누군가 이렇게 진실한 나를 알아주길 바랬고 나는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이고 싶었지만 그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니까 계속 이제 찌질한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네. 뭐 감히 추측해 봅니다. 자, 제가 영화 또 정보를 보니까 그 큰아들 운전하는 아들이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저 음악 무슨 영화 유명한 양반이래 그 양반. 음악 영화 1등 했나요? 그 마지막 사중지에 나오는 그 사람이죠. 아니 낮이 이거요 그 양반 네, 얼굴이. 무슨 네. 이름이 무슨 윌도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그 사람이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그 영화 크레딧에 보면 시거니 위버가 나와요. 네, 맞아요. 에일리언에 나오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전 발견을 못했어요. 애니홀에서요? 네, 아 그래요? 봤는데 발견을 봤네? 못했어. 언제 나왔지? 그래갖고서 저기서 77년이니까 네. 어딘가 뭐 어떻게 젊었을 헐리우드 때. 장면이든지 어디든지 나올 것 같은데 발견을 못했어. 시간이. 제 본 거 스쳐 지나가도 본 거 같긴 한데 아, 그래요? 기억이 안 그리고 나네요. 그 실제로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 장면에 그 연극처럼 그 애니올과 엘비싱어의 모습들을 연극으로 이렇게 그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말씀하셨던 그렇죠. 시고니 위버가 거기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맨 마지막 연극하 그 그래서 여자가 시드코니 위버예요? 젊은 아닌데. 여자. 아닌데 아무튼 아닌 것 같은데 좀 안 닮았던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거기 나오지는 않네요. 누군지. 아무튼 거기서 그 연극은 연극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 애니올과 연결되어지고 싶었으나
되지 않았던 현실과 사람들이 뭔가 그 해피엔딩을 원하지만 실제로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 그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그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아무튼 뭐 네. 여기 지금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사람은 안 나와요. 그거 77년도 영화니까 저는 네. 저 옛날 영화들 좀 보면 요즘의 중견 배우들의 그 옛날 어렸을 때 모습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웰켄이 나오긴 하는데요. 네. 아마 그 제 생각에 아들이 아들. 네. 그 큰아들.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사고 날 거를 네. 두려워하던 그 아들. 그 사람이 크리스토퍼 웰켄 맞아요. 네. 그 맞아. 사람, 그분은 낮이 익은 것 같아. 그 사람이 큰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마지막 연극씬에서 여자 배우도 저 굉장히 눈에 익은데 그래요?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다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우디 앨런을 만날 때 우디 앨런이 다음 영화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그런 것들은 늘 궁금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저는 그 어떤 전환기적인 작품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까 뭐 초기에 사실 그 돈가방을 가지고 튀어란가? 네. 그 영화 굉장히 재밌긴 한데 그 영화보다는 좀 전환적인 작품들, 애니얼이라든지 이후의 우디 작품 앨런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쵸. 전환기적인 그 사람이 그런 만들었던 작품들. 영화들 봤을 때 뭔가 조금씩 바뀐 영화들, 좀 뭐 이런 영화들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애니어를 한 건데요. 사실 아까 전에도 이거 그 뭐 녹음하기 전에 아도니스님하고 저기 락피디님하고 얘기했지만 영화가 굉장히 천재적인 발상의 영화이긴 한데 뭔가 매끄럽지 못해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간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1970년대인데 그렇죠. 최근에 만들었다면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요, ADHD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디지털 편집이 있었을까? 모르겠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편집의 어떠세요? 문제가 아니라 있었어요 그때? 아 그렇죠. 예. 이거 지금 또 이렇게 자막도- 촬영하시는 아니 자막도 그 해요? 맨하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끄럽게 네. 잘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가 그런 걸 보면 그냥 그때는 일부러 편집 기술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2년 차이예요, 2년 차이. 아 그래요? 네, 예. 맞아요. 아 그럼 이 양반이 원래 이제 정신이 없는 데다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대로 다음에 맨하탄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남원민녀님 맨하탄 봤다 그러니까 그 영화 건너뛰고 다른 거 봐야겠네. 고문을 가하는 거 좋아하겠죠. 청개구리야. 저 원래 그런 식으로 살아요. 전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 우디 앨런 아, 좋아하고 그렇군요. 싶어요. 아 저도 혼자 영화를 봤을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했는데 역시 우리 방송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뭐 그런 의미로 예, 점점 좋아지려고 해요. 우디. 네. 김기동은 좋아지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정말. 아니 저도 참고로 김기덕 좋아지려고 해요. 아직 이참에서 갈라서 합시다. 갈라서고 따로 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얼마나 잘 되는지. 김기동은 애니올에서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남자가 헤어진 여자에게 다시 비행기 타고 날라가 비행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난 오느라고 거기 장면에서 그 장면- 얘기 있잖아요. 네? 경찰이 운전을 잘 못하는데 맞다. 애니올한테 채이고 그렇죠. 차를 빼다가 막 이렇게 박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경찰이 왔을 때 어. 신분증 제시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 억압적인 분위기 용납 못하면서 찢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모습 보면서 그리고 초기에 나중에 늙어서 사회주의를 뭐 비판하지만 않으면 돼. 아니, 사회주의를 얘기하지 않으면 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대사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사를 보면서 뭔가 이 사람의 성향 반골이지 반골.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좀 되게 뜬금없더라고. 갑자기 막 이렇게 끝내다가 난 이렇게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제시할 수 없어. 찢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웃기다. 그게 지금 소금사막님의 말투로 하면 굉장히 그 뭐랄까 결의에 찬 말투로 보이지만 실제로 영화에서는 우디 앨런은 혼자 결의가 쭈글쭈글대다가 찍찍 찍고 들어가 버렸어. 저도 그게 결의에 찬 것보다는 둘러댄 정도로 그냥 굉장히 끝난 것 우물쭈물하면서 아니 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적으로 대하는 그런 외부 환경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단호는 아니고 보였는데 그때 장면. 비록 들어갈지언정 단호하진 않지. 단호는 아니고요. 그래서 친구의 쓰리썸을 방해할지언정 혼자 쭈글쭈글 대다가 네. 경찰은 못 알아들었는데 네. 굉장히 찌질하게. 갑자기 뜬금없이 면허증을 찍고 들어가 버린 이상한 사람인 거였죠.
아무튼 그 장면에서의 교훈은 한 번 떠난 여자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그렇죠. 라는 명제가 있는데 네, 그럼요. 그럼에도 근데 또 불구하고 맨하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는 돌아가요? 예, 원래 연인을 다 찾아가더라고요. 그 우디 앨런은 찾아갈 수는 있어요. 원래 연인 잘 찾아가요. 영화 속에서. 찾아갈 원래 수 연인은 있는데 잘 돌아오진 찾아- 않는다. 근데 애니홀에서는 그냥 친구로 남는 걸로 끝나잖아요. 아니요, 다시 헤어지는 거죠. 마지막엔 헤어지죠. 네. 그러니까 친구로 다시 만났다가 예, 이게 다시- 연인은 안 된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친구로 만났죠. 다시 만났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남을 가졌는데 그것도 연인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 만남을 갔다가 완전히 헤어지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된 네, 거잖아요. 완전히 그 헤어지는 애니홀에서는. 걸로 끝나죠. 근데 네. 맨하탄에서는 연결이 되는 것처럼. 예. 근데 친구는 무슨 아유 원래 그러니까, 그런 네. 그 원래 헤어졌다가요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또 헤어져요. 맞아요. 그럼요. 네. 그건 떠나간 돈과 여자는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얼른 더 보내야 되는 그런 그럼 남원민요하고 저하고 친구지간이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냥 친구든지. 그러면 한 분은 지금 유부녀인데 뭐 어떻게 어떻게 아, 하시려고? 그렇죠. 네. 참 이상한 분이. 네네. 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할수록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죠.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끄럽고요. 네. 네. 또 다른 분 어떤 그 애니와 우디 앨런이 그 상담받는 장면에서 화면이 이렇게 딱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밝은 색이고 그것도 기억나네. 예, 한쪽은 어두운 색이었잖아요. 네. 그게 그 각자 찍은 다음에 화면을 분할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벽을 세우고서 같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각각이 상담 받는데 서로 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렇지. 서로 아, 이해하는 맞아, 것이 맞아. 다르다는 거죠. 맞아. 그것도 같은 주제를 공감이 놓고 가네.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977년도에 나왔던 영화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죠. 그쵸. 지금 같으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얘기를 얘기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이해하고 다른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1977년도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그 한참 그럼 지난 훌륭한 후에 영화네요, 이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비슷한 장면 쓰지 않았나요? 저는 맥라이언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해리와 제 눈이 하트로 바뀌지 않나요? 동문서답을 아니, 만나. 그 질문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래요? 네. 사실 저는 핑클 얘기할 때 하고요. 그렇지. 맥라이언 얘기할 때 제 판단이 그래요. 핑크라고. 그 이효리를 얘기할 때 효리님이라고. 그렇죠. 효린님이라고. 지난번에 알았어요. 위대하라 이효리님이라고 하셨나? 뭐 앞에 그 단어가 전 있었어요. 이효리님의 결혼을 정말 축하드려요. 큰일 났네 이거. 그렇군요. 네, 저는 그 영혼 멘탈 붕괴 그 장면, 그 장면이 진짜 기발했어요. 기발하면서 멘탈 붕괴를 영화사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 시도한. 거기서 여자가 나와서 의자에 딱 앉으면서 음. 그러잖아요. 나는 뭐 여자가 뭐라더라? 난 영혼이 떠났어 그랬더니 몸만 가지면 당신은 내 몸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우디 앨런이 나는 몸과 마음을 다 갖고 싶어. 뭐 그런 뭐 이런 얘기를 장면에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기발하다. 어차피 뭐 합성이었겠지만 음. 그러니까 우디 앨런 영화에 보면 그 대사의 절묘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즉흥 연기는 안 되는 것 같아. 대사의 절묘함을 미리 각본을 다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본을 네. 정확하게 써서 각본대로 정확하게 그걸 해야 되는 연기하는 거야, 해야 네. 되는 거야. 우디 앨런이 영화를 만들 때 1년에 한 번씩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 비법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오는데 정말 산더미 같은 어떤 자기의 그 아이디어들을 써놓는 습작.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그걸 펴놓고서 다 읽어보는 거래요. 읽으면서 이거 쓸만하면 이쪽으로 빼고 못 쓸만하면 저쪽으로 빼고 해서 그 쓸만한 걸 모아서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영화 팬들에게는 정말 축복인 거죠. 그렇죠. 네. 그분 유산으로 그걸 아이디어를 받는 사람이 장땡이겠네. 그리고 이분은요, 그 습작을 받는 사람. 그 타자기 옛날 네네. 그 타자기로 지금까지도 치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편집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찢고 가위로 찢어갖고 그걸 붙이고 해서 편집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노트북을 안 쓰는데 네, 그러면 그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고집스러운 건지. 양반이구만 또. 네. 그리고 편집도 편집하시는 그 여자분이 기사분이 있고 네. 그 옆에 서서 여기서 잘라 여기서 붙여 이런 식으로 편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편집도? 원래 아, 감독들이 그래요? 자기가 직접 편집하지 않는데 그래요? 그렇겠죠. 네. 그거 그렇군요. 생로가단데. 네, 그렇긴 하죠. 네. 네. 아무튼 그 우디 앨런 할아버지가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앞으로도 영화 계획이 쭉 잡혀 있는 것 같은데 2014년도도 예, 예. 뭐 잡혀 있는 그래요? 거. 최근에 블루 제스민을 봤는데 블루 제스민이 그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동안 나왔던 영화의 모습과 좀 다르게 다시 애니올과 같은 그 풍으로 갔다. 근데 그것도 되게 답답하고
그 뭔가 찝찝한 영화예요. 굉장히 뭔가 뭐 이렇게 꽉 조미는 듯한 저미는 듯한 영화인데 그 영화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블루 제스민을 저희 시즌 2에서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보신다면 그동안 뭐 로마 위드 러브 그다음에 미드나잇 파리 거기서 보여줬던 모습과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 하고 내년 계속 지금 영화 2편 정도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영화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애니월에 벌써 대한 얘기를 벌써 끝났어요? 1시간. 벌써 한 1시간 됐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뭐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전설적인 카메오 씬이라고 하는 마샬 맥루한이 나왔던 씬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카이로의 붉은 장미에 보면 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에 있는 배우가 그 화면에 나와요. 나와서 여배우한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장면들이 이제 좀 비슷한 장면인 것 같아서 다음엔 카이로의 붉은 장미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이로의 붉은 장미. 네. 그건 몇 년도 영화인가요? 그게 잠깐만요.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더 뒤에 영화. 뒤에 영화죠. 그렇구나. 네. 1985년이요. 그렇구나. 네네. 좋습니다. 네. 지난 회에는 우리 김기덕 감독님 영화 앞으로 그렇죠. 김기덕을 쭉 타야 될 거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우디 알렌 영화를 해서 앞으로 또 우디 알렌 영화를 쭉 타야 될 건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영화를 그렇죠. 고르는데 골라오셔야죠. 네, 저는 그냥 막 영화 네네. 아무 그 맥락 없는 그런 영화들을 좀 골라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다가 타인의 삶 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고 좋은 영화예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숨겨진 보석 같은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소문만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얘기만 하지 사실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좋은 영화. 제가 예전에 그 문제 있는 영화제 할 때 네. 그때 박원순 시장의 그 국정원 사찰 네. 그게 터졌을 때 제가 이제 영화를 연초에 이제 매달 달에 뭐 하고 이제 쭉 이제 그 짜놓고 그 구민회관에서 영화를 트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가 터졌을 때 그 영화를 틀었거든요. 이게 이제 녹취와 관련된 어떤 민간인 그래요? 사찰과 관련된 영화예요. 네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민간인 사찰 그러면 굉장히 빡빡하고 좀 네. 뭔가 무거운 주제일 것 같지만 어렵고. 그런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내용이 주는 기대되네요. 감동이 기대해도 좋을 만한 영화예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무조건 다 좋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좋은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만 유명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개봉은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쓱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렇군요. 숨겨져 있지만 보석 같은 영화. 그래서 제가 타인의 삶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네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우디 알렌 영화 그 재미 애니어를 요소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웃음 요소가. 아니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재미없었던 것 우디 같아요. 알렌 그러니까 애니올에 대한 영화보다 재밌었습니다. 읽다가. 네. 새로운 발견, 네네. 새로운 이해가 있었던 것이 같았기 때문에 제 이해력을 높이는데 네.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해력은요 나이 들면 점점 떨어지는데 큰일 났네. 그렇군요. 네. 큰일인데 이거. 네. 뭔가 이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찝찝하지 않아요? 이용당한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하고요. 그렇죠, 마치 네. 김기덕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왜일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영화 또 보신 분 있으시면 보셔서 이제 그 영화평을 네. 뭐 우리 도봉엔 블로그나 그렇죠. 아니면 도봉엔 그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에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책을 한 권 또 네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고 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같이 또 영화에 대한 즐거움 또는 이해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응 좀 보여주셔야지 또 저희가 기분 좋게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네. 웃음 코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이 시청률이 떨어지는 아하. 시청률이 아니죠. 청취율이 떨어지는. 아니 뭐 내년 봄 개편이 또 있으니까 인기 달래면 없으면 바로 되죠. 우리 날라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바빠요. 우디 앨런 영화를 보시고 난 소감 좀 얘기를 해주세요. 두 분이 저랑 우리
소금사막님은 우디 알렌 영화를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셨던 두 분은 우디 알렌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맛이 나세요? 애니올만 봤으면 계속 안 좋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정말 천만다행으로 애니올 재밌는데. 특집을 하는 바람에 예, 다른 영화들 접하면서 네. 우리 다음에 왔을 때 점점. 김기덕 재미없다 그럴 거야. 예, 이 감독 영화를 좋아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솔직히 보고 나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시끄럽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바로 지웠어요. 그래서 락 PD가 이제 그 어둠의 경로로 받은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소금 사막 영화 역시 영화 전문사 소금 사막의 분석과 네. 남어미녀의 그 A4 용지 두 페이지짜리 그렇죠. 분석을 들어보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네.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개해주실 다른 영화도 이제 네. 선입견 없이 네, 일단 네. 뭐 접해보긴 할게요. 네, 이제 뭐 네, 네.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직 결론 못 네, 네, 네. 내렸어요.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진짜 사람마다 취향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다니까. 네. 네, 우디 앨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이야기들 또는 새로운 스타일들 또는 새로운 감독의 세계를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영화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질문이나 또는 뭐 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우디 앨런을 만날 때 또 어떤 영화를 만나게 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란 말씀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